자, 우리는 1강 출발하겠습니다. 자이스토리 영어 어법 어휘 기본편 우리 교재 1강 출발하고요. 저는 강남인 강의 승익쌤입니다. 이 교재에 다 준비가 되셨죠? 이렇게 생긴 교재입니다. 자이스토리에 정말 다양한 교재들이 있거든요. 헷갈리지 말고 들어오셔야 되고 이 교재는 제가 미리 쭉쭉 다 풀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던가 또는 중3 학생들 정도가 이용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어법을 내가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기초가 없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이 교재 말고요. 천일문이라던가 좀 더 기초적인 개념을 다룬 강의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얘는 문법 개념을 우리가 배우기는 배웁니다만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1강부터 내용들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념을 듣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1000일문 정도의 문법 강의를 들은 친구들과 함께 수능 영어에 한번 슬슬 도전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이 교재 쓱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문항들의 QR코드가 다 있죠. 교재를 쓱 한번 넘겨보신다면은 A02, 03 이렇게 보시면은 QR코드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카메라로 찍어보시면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들이 전부 다 이 출판사 측에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해설 강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문항을 풀어본다면은 QR코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 그거를 강의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출판사에서 제공한 이 QR코드 강의와 저 강의를 합친다면은 이 교재에 대한 완벽한 것들을 다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갑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 교재를 보면서 똑같이 이제 제가 이 교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같이 하나하나 공부하는 마음으로 갈 텐데, 일단 1강은 뭘 할 거냐면은 이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요리로 따지면은 요리 재료 같은 겁니다. 우리가 떡볶이를 만든다면은 떡과 어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장도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글씨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재를 그대로 지금 제가 옮겨온 거거든요.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와 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이스토리 어법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봤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구와 절은요, 이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문장을 딱 바라봤을 때 한 단어 말고요, 이 단어라는 것은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어입니다. 근데 얘네가 딱 한 개가 별도가 아니고요, 몇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령 a brave fisherman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따로, brave 따로, fisherman 따로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a brave fisherman 정도는 한 덩어리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요, 문장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덩어리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라는 관계는 보이지 않을 때 이걸 우리는 구라고 부릅니다. 이 덩어리 이름은 구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덩어리로 만들어져서요, 문장 안에서 명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부사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명사 역할 하면은 명사구, 형용사 역할 하면은 형용사구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명사들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brave fisherman, 용감한 어부가 한 덩어리가 되고요, 주어 역할을 하죠. caught, 잡았다. a shark, 상어를 잡았어. 자, 여기도 덩어리입니다. My hobby is, 내 취미는 뭡니까? To play soccer.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여기는 투부정사라는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는 투부정사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이스토리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문법을 알려주는 개념 강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투부정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 봐봐라, to play soccer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니? 그렇다면 얘네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주어 동사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야. 근데 무슨 구야?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나중에 또 알아보겠지만 그렇다면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낄 필요 없이요, 문장에서 덩어리를 잡아내는 거고, 이게 돼야 독해가 잘 되거든요. enjoy, 난 즐깁니다.
난 뭘 즐깁니까? Playing the guitar. 기타 연주하는 것을 즐깁니다. 역시 한 덩어리죠. 이런 것들은 동명사라고 하죠. 이 playing이 동명사가 되면서 playing이 따로가 아니라 playing the guitar가 한 덩어리가 되고 문장에서 이 인조어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명사구입니다. 형용사구 역시 덩어리인데요. 꾸며주는 겁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더라. 자, 그렇다면 the woman in the red dress was a famous singer.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유명한 가수였다. 오른쪽에 해석은 있고요. 이 덩어리, 빨간색 덩어리 뭐 하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가 된다? 형용사 구가 된다. 그 여성이 유명한 가수였대. 부사구는요. 명사도 형용사도 아니야.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도 안 하고 뭐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의미를 추가하는 겁니다. The girl read some magazines. 이 소녀는요. 몇몇의 잡지들을 좀 읽었습니다. 어떻게요? Very fast. 굉장히 빠르게요. 요만큼이 지금 동사 여기서는 이제 read죠. 읽었다. 과거 형태거든요. 그것을 꾸며주면서 매우 빨리 읽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사구다라고 불러요. 자, 전치사구.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전치사는요. 짤막한 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t이라던가 in이라던가 to라던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전치사인데 얘네는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게 세트 메뉴입니다. 뭐 짜장면과 단무지 뭐 이런 것처럼 얘네가 세트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워낙에 많이 쓰니까 구는 군데 전치사가 있는 구라 그래서 전치사구다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절이라고 하는 거 밑으로 내려갑니다. 10페이지 보고 있고요. 절. 똑같이 덩어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덩어리 안에요.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주어는 S, 동사는 V로 표현하죠. 얘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덩어리가 좀 길어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먼저 등위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네는 뭐냐면은 대등하게 위치한다. 그래서 한자어죠. 등위절이 되는 건데요. but 같은 거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 1번과 2번은요. 아주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 candidate is very talented. 자, 그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candidate인데 굉장히 talented, 재능이 있었대요. But 하지만 she lacks. 그녀는 부족합니다. confident, 자신감이 부족하더라. 그랬을 때 but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아주 대등하게 딱딱 연결돼 있죠. 등위절이라고 불러요. I bought some ice cream. 난 아이스크림을 좀 샀습니다. For, well. 요 for는요, 선생님, 뭐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뭐뭐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도 되거든요. It was hot outside. 밖에 되게 더웠거든요. 역시 얘랑은요, 굉장히 대등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so, for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for 같은 경우에는 위해서가 아니고요. 얘처럼 때문에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서 종속절 가보겠습니다. 종속절은 종으로 속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뭐 계급제가 있다면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뭐 밑으로 좀 속하게 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얘네는 대등하다면 종속절은 뭐가 약간 속하게 돼. 이런 느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덩어리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요.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야. 용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딱 잘라서 말할게요. 덩어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그 안에 큰 덩어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한 덩어리로 해석해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독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 whether로 시작했잖아요.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거든요. She accepts the job offer or pursues further studies 까지가 하나입니다. 이게 주어야. 는 is very important for her.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뒤에 거는 굉장히 쉽죠. 거의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앞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엄청 길잖아요. 이게 뭐다?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의 핵심은 whether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법에서 배워야죠. whether는 명사절이 이끌면서 인지 아닌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녀가
일자리를 제안하는 것을 job offer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 오세요. 그런 것들을 accept, 받아들일까? 아니면은 pursue, 추구하답니다. 추가적인 어떤 학업을, 공부를 추구하게 될 것인가? 그럴지 아닐지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만큼이 전부 다 주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긴 주어의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해야 영어 해석을 잘할 수가 있다. 초등학교 때는 주어가 짧죠. 대표적으로 I 같은 거 쓰잖아요. 뭐 he 같은 거 쓰잖아요. 뭐 you 같은 거 쓰잖아요. 아니면 this 같은 거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의 주어라면은 얘네가 엄청 길어져.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문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 그 다음은요. In fact, having expertise in topic means that knowledge is organized into coherent frameworks. 자, 굉장히 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사실은요, having, 가지는 겁니다. 뭐를요? expertise 하면 전문 지식을 말합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것은 이게 주어네요. 이만큼이 하나네, 이만큼이 하나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이제 구가 쓰인 거고요. 동명사 구. that 이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문장이 쭉 나올 겁니다. 뭐를 의미하는데요? 이거 다 목적어예요, 지금. 이런 거를 목적어를 지금 쓴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화되어져 있다. 무엇으로요? coherent, 일관된, 모르는 단어는 익히시면 됩니다. frameworks, 어떤 틀로 이렇게 조직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이만큼이 하나라고요. 얘는 지금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덩어리를 문장 안에서 잡아내고 있다. 그래야 구조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4번 자리에 이 대시 있어야 이 덩어리 이끌 수 있어서 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이 기다립니다. 둘 다 긴 덩어리겠죠? 근데 형용사 역할하면서 꾸며준다. 얘는 되게 유명하죠. which 같은 거. 꾸며주는 겁니다. The ring which he bought yesterday까지가 나죠. 그가 어제 샀던 그 반지는 동사 is his wife's birthday gift. 그의 아내의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 형용사절이 꾸며주더라. 부사절은요. 되게 길어요. 근데 그 문장에서요. 의미만 더해줍니다.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등등등. I love this song. 나 이 노래 좋아해. 끝났어 문장. Because 왜요? Henry가 wrote this lyric. 헨리가 그 가사를 lyric이라고 하죠. 썼기 때문에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because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문장을 썼었거든요. 이 덩어리가 생각해 보면은 절이고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인 겁니다. 다음은요. we will go on a trip. 우리 여행 갈 겁니다. to London, 런던으로요. When, 뭐 할 때? The school year ends. 학년이 끝나면은 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접속사들이라 그래서 의미들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나 양보나 대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지금 여행을 갈 거다라 그래가지고 will go를 썼죠. 얘는 미래입니다. 그러면은 학년이 끝나는 건 언제입니까? 걔도 미래예요. 걔도 미래인데 그런데 근데 문제가 있죠. 얘를 왜 지금 end라고 하는 현재를 썼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요. 미래를 써야 될 경우에 현재로 대신해야만 한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학교 때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썼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로 수능 영어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다루지는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좀 어렵습니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덩어리를 찾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결국 긴 문장이라면은 뭐 20단어 이상으로 된 긴 문장이라면은 그게요. 한 단어씩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묶인다라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하나로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문장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문법 문제도 풀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 자, 이번에는요.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와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립니다. 뭐 알려드리냐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풀면 안 됩니다. 같이 풀면은 완전히 안 된다. 먼저 풀어보시고
뭘 해야 되냐면은 틀린 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부터 고등학교의 공부는요, 내가 모르는 걸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채점해가지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 틀린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틀렸던 거를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끝내고 같이 만나볼게요. 자, 1번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요, 이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문제는 의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 내실 때에도 수능 영어 문제 내실 때에도 의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것이고 그걸 몰랐다면 틀렸겠죠.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입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대요. whether 이 나왔잖아요. 얘 의도는 이 whether 다음에는요. 이게 인지 아닌지 이런 뜻인데요.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와야 됩니다. 근데 coming이 와버리면 동사 파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ing는 단독으로는 동사가 될 수가 없죠. 비동사를 붙이거나 이러면 되겠지만 coming 자체로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필요해서 welcome 답을 합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ether 뭐인지 아닌지 he will come or not. whether는 or not이랑 잘 어울려요.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2번 뭘 물어봅니까? teach는 동사고 teaching이 되면은 말할 게 많죠. 동명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될 테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is가 있습니다. 동사가 뒤에 따로 있다고요. 이렇게 teach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거는 명령문일 겁니다.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teaching이 되면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동명사 주어고요. literature, 문학을 갖다가 5학년에게 가르치는 것은 demanding하다, 힘들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인 teaching을 답을 하고요. 다음 똑같은 패턴이죠. 동사가 또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eating이 돼야 됩니다. 동명사가 되면서 eating berries, 베리들을 먹는 것은 another perfect way, 또 다른 완벽한 방법입니다. 수식 들어가면서 이렇게 수식하죠. 투부정사 to start the morning, 아침을 시작하는 또 다른 완벽한 방법이더라. 4번 he received a letter, 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장 끝났죠. says는 동사야. 못 들어가죠. 왜? received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얘는 뭔데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수식해주면서 어떤 편지인지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saying that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편지에는 appointment, 약속이 had been cancelled, 취소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더라. 모르는 단어 나오시면은요,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단어장에다가 기록해 두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수능 날까지 계속 외워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수능 강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능 영어에서 많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은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고3 되고 이러면은 단어 모르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 왜냐면 단어 암기는 꾸준하게 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꾸준하지 않았다면은 고3 때 갑자기 단어를 많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계속 외우셔야 돼요. 5번, several guests of honor. 정말 이제 honor 하면은 명예 이런 뜻인데 정말 귀한 손님들을 말하는 건데 guest가 손님이니까 몇몇의 귀한 손님들은요. 이 주어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가 필요하니까 ing는 동사가 안 되죠. attend the party, 그 파티에 참석한다라는 동사가 정답. 6번, the only thing, 다음에 대시 생략된 겁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that 다음에도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The only thing I wanted to do, 내가 하기를 원했던 유일한 것은 동사 was가 되면서 to sing a song, 노래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역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인 겁니다. ing는 계속 거듭되는 패턴인데요. ing는 동사로서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anted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 자, 다음 7번입니다. 틀린 거 한번 고쳐볼게요. He wears glasses. 그는 안경을 낍니다. 뭐 할 때요? when이잖아요. 얘가 포인트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when 다음에 아예 분사 구문으로 가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편안하게 요거로 갖다가 주어 동사로 바꿔볼게요. when reads가 아니라 he reads로 주어 동사로 바꿔주면 괜찮겠죠. 그가 책을 볼 때 안경을 끼더라. 자, 8번입니다. each one, 각각의 것은요. 각각의 사람은요. was hurrying to avoid be at last. 각각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서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 avoid라는 이런 것들 이거 어려운 겁니다. avoid는 어디서 봤냐면은 동명사
투부정사 공부하실 때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이런 동사는 이 동사는 지금 avoid의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avoid는 ing만을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avoid being last가 돼야지만이 마지막이 꼴찌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be가 아니라 being으로 고쳐야 된다. 9번 I call you back.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할게. after 보셔야 됩니다. after는 뭐만 후에인데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거든요. 얘 무슨 실수합니까? ing는 저렇게 단독으로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finishing이 아니라 finish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동사로 내가 요리 끝나고 나서 너한테 다시 전화할게. 10번 the little girl 소녀입니다. 작은 소녀인데 뭐야 이게 who you sing a moment ago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데 who 다음에도요 주어 동사가 필요하거든요. singing이 지금 동사 자리에 잘못 쓰인 거고요. 과거니까 잠깐 전이니까 C의 과거형 so로 바꿀게요. 네가 잠깐 전에 보았던 그 소녀는 나의 niece이다, 뭐 조카이다 이 정도의 표현. 자 11번 What you did yesterday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교재가 시작부터 친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what을 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덩어리로 안 보인다면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문법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기초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그걸 어느 정도 안다면 이게 하나죠. 그럼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이거 동사 자리입니다. 네가 어제 한 것은 ridiculous, 되게 어리석었다 또는 우스꽝스러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동사 자리인데 또 ing를 적었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니까 was로 고칩니다. being이 아닙니다. was로 고칠게요. The house,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수식하고 있는 패턴인데요. 역시 관계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집을 끌어오면서 이 집은 1992년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being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가 was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집을 받아오면서 이 집은 완성이 되었더라. 1992년에. 근데 그 집은 has a beautiful roof, 아름다운 roof, 지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너는 문장 전체를 좀 볼 줄 아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 13번 가죠. 요거는 이제 한 문제씩 제가 서술형 문제 답을 가지고 왔고요.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I was a boy, 나는 소년이었다. 문장 끝났고 who가 수식하죠. 어떤 소녀이냐? 관계 대명사가 수식하면서 그 다음에 동사 필요합니다. 보통은 보냈어요. 시간을 혼자서 그랬던 소년이었더라. 나는 그랬더라. 다음 14번입니다. She's reading a book을 또 수식하네요. which가 형용사절로서 수식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I bought for her. 내가 그녀를 위해서 어제 사줬어. 그렇게 수식하고 있더라. 그 다음 15번입니다. I try to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but이 나오면서 I made many, lots of mistakes. 등위절을 물어보죠. but 다음에 문장을 쭉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더라. 정답 체크.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A 문장에서요. 틀린 거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Whenever 이런 거 어렵죠. 뭐뭐 할 때마다거든요. 복합관계 부사라는 겁니다. 네가요. Bird on airplane. 비행기에 bird 탑승하는 거거든요. 탈 때마다. Flight attendants. 자, 끝났죠. giving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만큼이 한 덩어리고요. 문장의 주어는 그 비행기에서의 승무원분들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지금 giving을 썼잖아요. 그러면 give로 고쳐야만 하겠네요. 줍니다. 너에게 뭘 줍니까? 하나의 기본적인 instruction,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 자리는 giving 자리는 문장의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give로 바꿔줘야 되고요. 무슨 지시사항? Please buckle in for the entire flight. 전체 비행 동안에 buckle in, 벨트를 매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주게 되는데 자, 먼저 A번에 뭐 넣을까요?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but Have you ever wondered? 너 궁금해 본 적이 있니? 뭐가 궁금할까요? 왜 그들이 요청하는가? 이때 ask는 요청한답니다. 너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왜 buckle in 하라고 요청하는지 왜 그런지 알고 있니? why 넣었고요. turn out은 밝혀지답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staying buckled, 그러니까 벨트를 맨 상태를 staying 유지하는 것은 has 가지고 있더라. real safety benefit, 진정한 안전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더라. turbulence는 그 비행기 탈 때 돌풍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난기류 이런 뜻도 있고요. during flight, 이 비행 동안의 그 난기류는요, can pose, 뭔가를 제기할 수 있어. physical danger, 신체적인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버클을 매지 않은, 벨트하지 않은 passenger, 승객들에게는요. 그래서 your seatbelt, 당신의 그 안전벨트는요, will keep you from banging your head if the plane goes through any rough wind.
자, 이거는 막아준대. 네가 뭐 하는 걸 막아줘요? bang 하면은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네 머리 부딪히는 거 막아줍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가 go through 뭘 겪어요? 어떤 rough 거친 바람을 이제 통과를 한다면은 통과할 때 비행기가 흔들릴 거잖아요. 그때 네 머리 꽝 하고 부딪히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요 정도의 해석. 자, 우리는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로 와주세요. 이렇게 개념을 저랑 꼼꼼하게 공부하고 문제는 어떻게 한다? QR코드 있는 거 제외하고서 제가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것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의 구성 요소, 필수 요소와 수식어가 있더라.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요리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떡볶이는 뭐 떡이라든가 어묵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문장은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떡볶이라면 필수 재료 뭡니까? 떡은 있어야죠. 네, 어묵은 있어야죠. 뭐 다른 거 만두나 라면 사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떡과 어묵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떡이 없어. 그럼 떡볶이가 아니죠. 어묵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장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주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subject거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는 얘를 s로 많이 표현을 하죠.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 대명사 또는 그 해당하는 어구가 주어로 쓰일 수가 있더라. 주어가 쭉 길어지면이 가짜 주어 is을 이 형식상의 주어 자리에 쓰고 실제 주어인 진주어는 뒤로 빼는 것들도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다? 문장 제일 앞에 주어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가 형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I 같은 거 주어로 쓰고 뭐 you 같은 거 주어로 써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문법을 배우면은요 투부정사, 동명사, what, that 정말 긴 주어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앞에서 1번에서 배운 거잖아요. 덩어리 주어입니다. learning 안 끝나. learning 배우는 건데 뭘 배웁니까? foreign language까지가 나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 덩어리 되면서 interesting, 흥미롭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 이게 이제 기니까 is를 앞에다가 채우고 가짜 주어 채우고 뒤로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주어 진주어 관계고요. 동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는 뭐 그렇게 길어지지 않거든요. 주어가 어떤 동작하고 있나 어떤 상태인가를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verb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V라고 많이 줄여서 표현을 하죠. They gave. 그들은 줬어. 근데 동사가 왜 중요하냐? 이 동사가 문장 해석의 핵심이거든요. 얘가 중심을 꽉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gave를 보는 순간 뭐가 돼야 되냐면요. 이 뒤에 뭐가 나올지가 상상이 돼야 됩니다.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는 참고로 두 개가 필요해.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가? 누구에게, me에게, 나에게 뭘 줘요? A big hug, 크게 껴안아 준다라는 거잖아요. 꽉 껴안아 준다라는 겁니다. 뭐 했을 때요? 내가 arrived, 도착했을 때요. 동사가 사실은 두 개죠. 여기 gave도 동사고요. when 다음에 arrived도 동사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어렵진 않을 겁니다. My brother cries. 내 남동생이요. 울어요. because 왜요? He swallowed his gum. 그가요. swallow, 삼켰어. 뭐를? 껌을요. So the dog barks. 그래서 개는 짖어요. 자, 동사들이 세 개가 나왔네요. 주절의 동사, 주절은요 문장에 진짜 주어 동사 있는 것을 주절이라고 하고요. 거기 동사 또 있고 얘는 지금 because에 걸려있는 주어 동사 또 있고 so 다음에 주어 동사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용어보다도 동사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해석하면 되고요. 이제 목적어와 보어는 조금 더 복잡하고 길어지죠. 목적어는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objec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중요한 게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 이렇게 목적어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문장이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동사가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 이 목적어를 써주게 되더라. 그러니까 동사랑 세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얘도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지면 가짜 목적어 is를 적어주고요. 진짜는 뒤로 빼기도 합니다. 자, we finished. 우리는 끝마쳤다. 봐봐요. 요것만 봐봐. 끝마쳤대요. 생각해봐요. finished에서 문장이 끝날 수가 있어요. 해석상. 우리는 끝마쳤대. 자, 이때 이제 문장이 끝마쳐질 수 있냐라는 것은요. 뒤에 궁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끝마쳤다 그러면. 궁금하죠. 무엇을 끝마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끝마쳤는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finish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뭘 끝마쳤어요? Cleaning the house. 집을 청소하는 것을 끝마쳤습니다. 빨리 끝마쳤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배워야 되는 투부정사죠. To prepare for the Christmas party.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겁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를 일찍 끝냈다라는 거고요. 다음 Gina thought it her duty 이런 거 감옥적입니다. Gina는요 생각했습니다. 그 무언가를 그녀의 duty 의무라고 생각했다. 뭔데요? 이거요. To help her brother. 그녀의 남동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숙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숙제 도와주는 거죠. 이만큼을 지나는 그것이 자기의 의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보어입니다. 보어는요, 말이 어렵죠.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compliment거든요. 그래서 C라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한답니다. C가 보어입니다. 보어는요 이런 겁니다. 보충해 줘야 됩니다. 보충하지 않으면 말이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도 그런 겁니다. They became 그들은 되었대. 자 뒤에 궁금해 안 궁금해요? They became 그들은 되었다. 궁금하죠? 뭐가 됐는데요? 뭐 됐는데요? 그게 이제 뒤에 보충해줘야 되고 그때 누구를 보충하는 겁니까? 그들이 뭐가 됐는지를 보충하는 거니까 이게 주어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보어라고 불러줍니다.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겁니다. 뭐가 됐어요? 아, good friend 됐다고. 됐죠? 요게 보어입니다. good friends가. After 뭐 한 다음에요? volunteering 자원봉사했네요. in Africa. 그럼 요거는 보어가 요만큼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도 있습니다.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은요. made me upset.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오형식이죠. 나중에 형식 배울 겁니다. 만들었어. 나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어떤 상태로 화난 상태로 만들었거든요. 이때 upset이 목적격 보어인데 me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가? 화난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긴 할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시원시원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문장의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SVOC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서 미리 한번 적어본다면은 문장의 1형식, 문장의 2형식, 문장의 3형식, 문장의 4형식, 문장의 5형식을 만들거든요. 이게 다예요. 많이 들어봤죠? 문장의 5형식. 영어의 문장은요, 저렇게 5가지로 만드는데 SVOC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뼈대는 끝이야, 저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너무 썰렁하니까 옆에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덧붙여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식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먼저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형용사는 제일 중요한 거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woman 다음에 이 꾸며주잖아요. Who lives next door? 옆집 사는 그 여성인 runs every day.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더라. 지금 제가 괄호친 부분 여기가 형용사적으로 꾸며주고 있더라 이렇게. 필수 성분 아니야. 이 주어를 근데 얘네가 꾸며주면서 문장이 풍부해지죠. 부사는 뭐냐면 형용사랑 비교하시면 좋아요. 똑같이 꾸며주는 건데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고요. 얘는 쉽게 말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형용사는 헷갈릴 게 없는 게 명사 꾸며주는 애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줘. 자,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출이거든요. 정착지와 농업의 발전은 undoubtedly 하면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뜻입니다. 부사거든요. led to 뭘로 이어집니까? high increase, 굉장히 높이 증가했습니다. 뭐가요?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가요. 단어 체크하시고요. 요때 이 부사는 뭐 하고 있느냐? 실제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이 부사가 지금 이어졌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동사를 지금 수식할 때 얘는 부사로서 괜찮다라는 거고요.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요, can then be used. 그렇다면 사용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요? Properly, 적절히, 제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Prepare for herself. 그러니까 배구에서 서브 있잖아요. 그 서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게 문제라면 properly는 부사거든요. 부사 자리가 맞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준비가 아니라 적절히 제대로 준비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어. They're not just good thinkers. 자, 그들은요, 단지 생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or people, 이런 사람 아니래요. who가 수식하면서 who are exceptionally smart. 굉장히 유난히 막 예외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 아니래요. 얘도 부사죠.
부사는 주로 ly가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ly 붙어 있는 것 중에 뭐 lovely라던가 friendly라던가 이런 애들은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가 되는데 얘 지금 부사 자리에 맞냐라는 겁니다. 지금 2번 문 이렇게 복이 붙어 있는 거 뭔지 아시겠죠? 기출 어법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많이 물어봐요. 그럼 얘는요? 이 부사가 맞냐 이거야. 얘가 지금 형용사인 스마트를 똑똑한을 꾸며주죠. 굉장히가 exceptionally smart거든요. 얘가 지금 형용사를 꾸며준다면 부사 자리가 맞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뭘 배웠느냐? 12페이지의 내용 그런 겁니다. 떡볶이를 만든다면은 떡과 어묵이 있고 옆에 이제 만두라던가 라면 사료가 있을 겁니다. 얘는 필수 재료, 얘는 추가적인 수식하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되겠죠. 문장도 똑같습니다. 주요 재료인 SVOC가 있고요. 그거에 추가적인 것들, 형용사, 부사 성분들이 붙어서 문장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형용사고 얘는 부사거든요. human body, 인간의 몸은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형용사 와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있어 벌써. complex, 복잡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가 와야 되겠네요. fantastically, 정말 환상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얘는 얘랑 연결되고 이 complex를 수식하는 부사가 필요해. 19번. It wasn't easy. 쉽지가 않았습니다. For her, 그녀가. 이런 것들 어렵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가주어에 대해서 진짜 주어 투부정사가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거니 it wasn't easy. 무언가가 쉽지 않았어요. 의미상이죠. 그녀가 투부정사 to becom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더라. 투부정사를 배워야지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동사는 안 되지. 예, 동사는 안 됩니다.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로서 동사는 안 된다. 20번. It is not a good idea. 역시 가주어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주어. 좋은 생각 아니야. 뭐가? To travel in the winter. 겨울에 여행하는 거. 진주어로서의 투부정사. 21번. 지금 Jane thought it that, 야 이거 어렵네요. was better to tell the truth.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울릴 것 같죠? 네, 맞아요. Jane thought that 할 때 이 that은요 지금 생략된 겁니다. Jane은 that 이하라고 생각했다. 그거 맞아. 맞는데 그 that은 생략이 되고요. 이 it은 뭐냐면은 that 이하의 가주어입니다. 그게요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게 진주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주어라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자리는요. 왜 it이 답이냐면은 that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 that이 맞거든요. 근데 thought that 할 때 그 that은 생략됐고 여기 it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주어 it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더 나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J는 생각했던 겁니다. 22번 two men, 두 명의 사람은요. have denied,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부인하다는 ing를 쓰거든요. 목적으로 taking my purse, 나의 지갑을 가져간 것을 그 두 명의 남자는 denied, 부인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둑들인가 봐. 23번 I think it's amazing. 나는요. 가짜 목적어입니다. 무언가가 가짜 목적어.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 와야 됩니다. 비슷한 원리거든요. 진주어, 진목적어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To write your own book. 너 자신만의 책을 쓰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나는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너 자신만의 책을 쓰는 것이 나는 참 굉장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다음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offline bookstore. 오프라인인 온라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그 서점들은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죠? 틀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simple은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올 수가 없죠. simply로 부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simply could not stock many titles. 이 오프라인 서점들은 단순하게 스탁은요 재고를 쌓아두고 마련해두는 건데 그렇게 많은 타이틀들을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해석인 거 요거는 simply로 꽂힙니다. 25번 It is very helpful. 굉장히 도움됩니다. 가짜 주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to를 적어줘야 되겠죠. To work out with other people at a fixed time. workout,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고정된 시간에요. 그거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가주어에 대해서 진주어는 아까 했었죠?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26번, company, 그 회사는요. want 다음에 raise, 이거 동사잖아요. raise the price of the car, 차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데 wants to 다음에 raise라는 동사 원형에서 다 틀렸죠. raises가 아니라 wants to raise로 투부정사를 고쳐줘야 됩니다. 27번, 그 수학 시험은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쉬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easy로 형용사로 바꾸어야지만이
was랑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쉬웠더라. 28번 그 테스트 결과는요. made me 이런 것도 어려워요. 오형식 동사거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사에서 ly를 빼야 돼서 disappointed만 남겨놔야 됩니다. 29번 the princess 그 공주는요 drives me 이것도 오형식입니다. 드라이브는 운전하다잖아요. 근데 많은 맥락에서 몰아가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미치게 만든다거든요. 이거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목적어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 똑같은 문제거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를 적었는데 이 보어 자리는요. 보어 자리 C라고 하잖아요.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만 갈 수 있지 부사는 태생 자체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거는 아니다. 형용사로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중학교 때부터 왜 나오냐면은 우리말로 해보면은 그 공주가요. 나를 미치게 만든다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게라는 말이 마치 부사 같잖아요. 미치게. 그게 우리말로는 이게 되게 부사 같지만 사실은 영어로 따졌을 때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지 부사를 못 쓰니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고쳐야 된다. 자, 다음 30번 가보겠습니다. fair play. 우리 fair play라고 하죠. 공정한 경기는 very important 형용사를 적어준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to all players. 모든 선수들에게요. 31번 The panda is becoming 뭐뭐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요. Increasingly rare animal. 점점 희귀 동물이 되고 있더라. 지금 increasingly가 적절하게 잘 들어왔고요. 가조 진조를 써보겠습니다. It is so easy. 가짜 주어예요. 무언가가 굉장히 쉬워. 진짜죠. 투부정사 썼죠. To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답니다. 뭐를요?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는 굉장히 쉽다. 이런 이야기. 33번. If you have too much of a stimulant. 자극제. 너가 자극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you will find it difficult to sleep.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목적어입니다. find는요, 참고로 선생님 이거 찾다 아닙니까? 그것도 있어. 근데 오형식이라고 우리가 금방 배울 거거든요. 다음 강쯤에. 그러니까 오형식으로는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다. 이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짜 목적어를 써서 잠자는 것이 어렵다라고 너는 느낄 것입니다.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Find it difficult. 무언가가 어렵다고 느낄 거야. 뭔데? To sleep. 자는 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관계. 자, 넘어가서 우리는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 35입니다. 틀린 거 있네요. 한번 볼게요. Eating leftovers. leftover. 남은 음식을 말합니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항상 문장 해석할 때는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추측해봐. 문장 안 끝나죠. 남은 음식 먹는 것은 meaningfully.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수식하면서 to reduce food waste.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다거든요.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에요. but 하지만 regardless of는 수거죠. 뭐뭐와 상관없이요. Whether the leftovers came from a restaurant or homemade meal. 뭐든 아니든이거든요. 그 남은 음식이 음식점에서 왔든 아니면 집에서 만든 음식에서부터 왔든 아니든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y won't last forever. 그것들은요. last는 지속되는 건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자, 2번. It is important. 벌써 시작됐죠? 가져옵니다. 중요하대 무언가가. 근데 여기 to 적어줘야 되겠죠? discard를 그냥 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주어는 to 부정사를 붙여서 적어줘야 됩니다. 참고로 discard는 버리다 이런 뜻이고요. 뭐가 중요한데요? To discard any leftover food.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겁니다. That has been reheated once already. 이미 벌써 한번 재가열이 됐어. 그런 남은 음식들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Also, 또한 you should store leftovers in a sealed bag or solid container. 너는요, store 저장하다거든요. 저장해야 됩니다. 남은 음식을요, sealed 하면 봉인된. seal이 봉인하는 겁니다. 봉제 같은 거 쫙 이렇게 매는 거. 봉인된 백이라던가 아니면은요, shallow 되게 얕은 컨테이너, 보관함 이런 데들에다가 보관해야 되고요. Storing leftovers properly겠죠. 바로 틀렸죠? proper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게 형용사 자리는 아무데나 저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되게 중요한 보어 자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저장하는 건데요. 남은 음식을 제대로 적절하게입니다. 이 store의 의미를 보충하는 부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properly, 제대로, 적절하게.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will make them last longer. 그 남은 음식들이 last, 지속되도록 만들죠. 더 오랫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주제라면 그렇지만 내용은 뭘 다룹니까? 남은 음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 last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쌤 마지막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맞아. last chance, 마지막 기회 맞습니다만은 동사로는 지속되다거든요. 남은 음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한다라는 거죠. 음식 상하는 거 spoi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식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할 때 잘 보관해라. 뭐 그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문장의 구성 요소 문제로 넘어갑니다. A01번부터 자이스토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정말 많은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해설이 겁나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해설지와 또 QR코드까지 이용해서 열심히 보시고 저는 이 QR코드가 없는 문항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틀리거나 그랬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좀 풀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들은 우리가 딱 배운 데서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어. 솔직히 1강인데 뭐 우리 아까 복합 관계 부사도 나왔고 뭐 웨더도 나오고 지금 투부정사 뭐 분사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법의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빨리 개념 강의로 가셔야 됩니다. 수준에 안 맞는 공부하는 게 흥미를 떨어뜨리는 1요소거든요. 뭔가 내가 재밌다. 할만하다. 뭐 10개 풀면은 반 맞고 반 틀린다. 약간 이런 느낌? 또는 조금 더 맞고 조금 적게 틀리는 그런 느낌? 그럴 때 공부가 재밌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A, B, C 어법 문제거든요. 바로 갑니다. The urbanization of Britain. 이게 단어가 좀 어렵죠.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도시화를 말하고요. 영국의 도시화는 improved. 개선했습니다. 무엇을요? 그 나라의 이코노미 경제를 개선했습니다. 한번 끊어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in that이냐 in what이냐를 물어봅니다. 근데 참고로 in that이라는 패턴이 있어. in that 하면은요. in that은 이 두 개가 붙여 써가지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게 되면서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in what은 안 되느냐? 네,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what을 쓰게 된다면은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래가지고요. 미리 적어드릴게요. 먼저 주어가 없다라던가 문장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다라던가 아니면은 문장이 전치사로 끝이 나면서 그 전치사 다음에 와야 될 명사가 없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딱 네 가지 경우거든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그것이요. 이동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을요. From regions with low productivity work to factories with high productivity work. 자, region은 지역을 말합니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성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지역에서부터 높은 생산성의 일을 하는 그런 공장으로 노동자들을 이동시켰다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in that이 되면서 수거 패턴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in that이 하나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영국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뜻이고 자, 그러면서 for individuals, however, 그러나가 나옵니다.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가 나오면은 밑에 내용이 엄청 또 바뀔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individual, 개인들에게는요. moving to the city가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뭐와 비슷했습니까? luxury, 복권이랑 되게 비슷했더라. few people, 몇몇의 사람들은요. found themselves better off. 이때 found가 오형식입니다. 알게 됐어. 느꼈어.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다고? better off는 잘 사는 거예요. 도시로 왔더니 지금 도시로 왔더니 야 내가 잘 살더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most people, 대부분 사람들은요 were poorer, 또 가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이 글의 주제가 나오죠. 영국의 도시화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몰리도록 했는데 일부는 되게 잘 살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living condition, 생활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거는 주어가 지금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living conditions 여기 보는 거죠. 복수거든요.
주거, 생활, 환경 할 때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were가 되는 거죠. terrible, 끔찍했어요. disease, 질병은 was spread,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quickly, 빠르게요. outbreak는 발발입니다. 뭔가 안 좋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콜레라잖아요. 콜레라가 1849년에 일어나는 바람에 죽였죠. nearly, 거의 13,000명의 사람들을 런던에서 죽였고요. tragic conditions, 비극적인 그런 어떤 환경들은요. 이 pointed out이 너무 중요하네요. 이 동사 같죠? 이걸 알아야 밑에 C번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pointed는 과거분사라고 불리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줄여서 past participle, pp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분사라는 문법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많은 critic, 비평가들에 의해서 지적받은, point out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적받은 그 비극적인 환경은이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주어니까 얘는 수식이니까 이 자리 동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태인 produced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었습니다. measures,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을요. to clean up the city,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더라. 그래서 C번은 동사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요. 3번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A, B, C의 포인트, 출제자의 의도가 나와야 됩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눈속임 문제입니다. A번은 in that이라는 수거가 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수거입니다. 뭐뭐라는 점에서 뒷문장이 완전한 걸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were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단수 복수 비교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였습니다. 헷갈리는 포인트는 그 바로 윗줄에 있는 pointed out이 동사처럼 생겼으나 그 녀석은 과거분사라서 수식하는 쪽으로 나가줘야만 하더라. 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문제들 계속 풀어 나갈 거고요. 우리는 2등급 대비 문제 A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고요. 엄청 길어요. 저 실제 기출입니다. 게다가 고2 겁니다. 가보죠. If we create a routine, 루틴이 키워드네.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제가 독해하는 것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능 영어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딱 시작하면서 이 묵직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좀 적어놔. 그럼 결국에는 이 글에 대한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루틴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루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요. We don't have to.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expend, 쓸 필요가 없어. precious, 소중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느라? prioritize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 그렇죠. We must simply expend a small amount of initial energy to create the routine.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좀 쓰면 돼. 작은 양의 이니셜 처음에 에너지를 뭐 하는데 루틴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리고 나서는요. All there is left to do.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하도록 남겨진 모든 것이라고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뭔 소리입니까? 루틴대로 살면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다면 무슨 말 했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되게 많죠. 그럼 우리가 아침마다 나 뭐 해야 되지 막 그러느라고 에너지 소비가 많을 텐데 그냥 딱딱딱딱 해야 될 것을 루틴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닦아야 되죠. 준비물 챙겨야 되죠. 뭐 영양제도 먹거나 아침도 먹어야 될 수도 있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루틴이 돼 있으면은 딱 그냥 내가 주르르륵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다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요. 아침마다 허둥지둥이야. 아침마다 허둥지둥. 아, 나 밥 먹었나? 안 먹었잖아. 이 닦았나? 안 닦았잖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루틴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there's a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 이때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body는 이 총체, 이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과학적 연구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huge가 거대한이잖아요. To explain, 설명하는 겁니다. mechanism인데요. 어떤 메커니즘 말하는 겁니까? A번 같은 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지금 수능에 나와도 돼. A번에서 물어보는 것은요. 고3까지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상위 1% 어법 포인트입니다. which는요. 제일 중요한 거 뒷문장이 불완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by which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관계 대명사라 그래가지고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불완전의 개념, 완전의 개념 방금 잠깐 설명드렸고요. 이 뒤에 거 보시면은요. 한번 볼까요? 루틴은 가능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요. to become easy, 쉬워지도록 합니다. 자, 해석했을 때 어때요? 완전하죠. 빠진 게 없죠. 그래서 by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있대요. One simplified explanation, 하나의 단순화된 설명인 is가 동사고 that이한데요. As we repeatedly do a certain task,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럼에 따라 뉴런이 즉 뭡니까? 이제 nerve cell, 신경세포를 말하는 건데 자, 요렇게 되면은요. 여기가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얘 지금 that 이하에 항상 문장에서 that이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장난친 게 as는 아니야. as부터 여기까지는요. 상관이 없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that 이하의 주어는 뉴런이고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입니다. that이하의 동사 자리. 그래서 뉴런들은 make 만들어내다. 이 자리에 make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 이거 계속 하던 거잖아요. ing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ake를 동사로 잡아주면서 이들은 뭘 만들어냅니까?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뭘 통해서요? communication gateways. 자, 어떤 소통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불립니까? synapse라고 불리죠. 이 cold는 앞에 것을 수식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되게 어렵다. 저 cold가 과거분사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도 되게 헷갈린다면 저게 막 동사처럼 보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With repetition, 반복을 통해서요. The connection, 그 연결은 strengthen, 강화가 되고요. 그것은요, become, 뭐가 됩니까? 더 쉬워집니다. 요거는 가짜 주어를 썼거든요. 뭐가? 두뇌가, 의미상의 주어. 뭐가 쉬워집니까? 진짜 주어. To activate them, 그것들을 활성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When you learn a new word, 자,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요. It takes, 걸리죠. Several repetition, 몇 번의 반복을 해야 됩니다. At various intervals, 이제 다양한 인터벌, 간격을 두고서요. 그 단어가 to be mastered, 숙달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단어 배울 때요. 여러 번 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터벌을 두고, 하루 간격 또는 일주일 간격 두고 계속 외워야 돼. To recall,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 단어를 나중에 기억해내기 위해서는요. You will need to activate the same synapses until eventually you know the word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it이냐, them이냐. 마지막 건 좀 쉽네요. 자, 이 단어를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거 뭐였지? 기억해내기 위해서는요. 주어 동사 나오면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활성화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 시냅스를 갖다가 뭐 할 때까지? Eventually, 결국에는 네가 그 단어를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걔네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너가 떠올릴 때까지 너가 이제 똑같은 시냅스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데 C번의 포인트는 금방 보입니다. 단수냐 복수냐잖아요. C번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대명사를 물어봅니다. 옆에다가 적어 드립니다. 단수냐 복수냐. 근데 얘는요. 수능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수능은 어법은 되게 쉬운데 이 찾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문장이 되게 복잡하고 길잖아요. 지금 뭘 받아주는 거니 얘가? 단수야 복수야. 바로 위에 있는 the word를 지금 받아주잖아요. 이 단어를 지금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가 떠올린다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The word가 단수기 때문에 요거는 it을 정답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1강인데도 사실 이거는요. 지금 수능에 나와도 제가 장담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답률 한 70%는 나와요. 오답률이. 제가 뭐 알 수밖에 없죠. 수능 20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에 나와도 될 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쌤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이 든다면 괜찮다. 당연한 거다. 대신에 우리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 교재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는 이게 지금 200페이지도 넘잖아요. 이런 거 200번도 더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야 이게 딱 봤을 때 포인트가 잡혀야 돼. 이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불완전, 이거 완전, 이거 지금 동사 자리냐, 동사 아니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단수냐, 복수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딱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 나갈 겁니다. 자, 정답 5번 체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2강에서 만나서 이어나갈 거고요. 1강이었습니다. 지금 10강도 아니고 100강도 아닙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끝까지 간다면 당연히 실력 늘 거거든요. 자, 몰랐던 거 잘 표시해 두시고 복습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